법무법인 평안의 권영기 변호사입니다. 조윤석 변호사입니다. 알리테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요즘 중국계 기업인 알리테무가 한창 이슈인데요. 직구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알리테무로부터 값싸고 쓸만한 제품들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국내에 팔아 이윤을 남기는 방식의 무역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역이 되고 무역업을 영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도 관세를 피할 수 없죠. 통관 관련한 업무는 대부분 포워더나 관세사에게 맡기고 계실 텐데 그만큼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조 변호사님, 관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네, 관세는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법정된 관세를 곱하여 부과됩니다. 아주 명쾌한 설명입니다. 생각해보면 단순한 곱셈이죠. 다만 이 물건의 관세율이 3%냐 8%냐 아니면 50%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 법령상 어떤 물품에 속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최근에는 국가 간 FTA 적용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개별 품목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큰 규모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의 모든 수출 물품은 HS 코드로 분류되고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죠. 네, 관세의 핵심은 결국 어떤 물품이냐, 그리고 그 물품의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리고 어떤 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느냐입니다. 오늘은 그중 물품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겉보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물품이라도 관세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살아있는 말을 기준으로 보면 번식용 농가 사육용 말의 관세율은 0%이지만 병주말과 당나귀는 8%입니다. 신기하죠? 세계적으로 통일된 관세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통관될 수 있는 물품을 6자리의 숫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HS 코드라고 하고 관세법상 물품을 구분하는 것을 품목 분류라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8517까지는 호, 8517.12는 소호라고 하고 여기까지 국제 공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품목 분류 체계는 총 10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6자리 이하 단위는 협약국이 자유롭게 정하여 관세 목적에 맞도록 세분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10단위 숫자로 모든 물품을 통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물품이 10단위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다르게 됩니다. 10개의 코드만으로 국가 간 무역으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유형화할 수 있다는 점,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전 세계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점이 참 신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 보죠. 세상의 모든 물품의 구분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HS 코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관세기구가 5년 주기로 HS 코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 HS위원회가 품목분류 기준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HS 해설서를 발간하는데 품목분류에서 가장 중요하게 참조되는 해설서입니다.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는지가 종종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품목 분류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 걸까요? 해설서가 있어서 언뜻 구분 기준을 잡기가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구분 기준이 어려워서 기준서를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관세법, 관세율표 통칙에도 반영되어 있는 통칙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통칙에 따르면 각 호에 기재되어 있는 호의 용어, 분할류의 주를 중심으로 품목 분류를 살피되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 물품에 대해서는 본질적 특성을, 혼합물의 경우에는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를 기준으로 품목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출인 물품이라면 어떤 코드에 포함될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각 호마다 해설이 존재해서 수입한 물품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품목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해설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때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모든 품목 분류를 다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을 텐데 이 짧은 영상에서 모든 걸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죠. 이에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반도체 공정에 자주 사용되는 자동 제어기기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반도체 공정에 이용되는 기계 중 자동 제어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 관세 기준상 일반적인 자동 제어기기에는 8%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반도체 제조용 기기는 3%라는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 제어기기 종류 중 소위 MFC라고 불리는 질량 유량 제어기기를 수입하는 업자가 3%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고 저희 법무법인 평안 관세국제통상팀은 관세청의 의뢰로 이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이공개적 지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듯한데요. 조 변호사님께서 열심히 공부하셨죠? 조 변호사님께서 자동 제어 기기에 관한 치열한 연구 끝에 논문도 발간하시고 상도 받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우선 자동 제어 기기의 구조를 파악하여야 했습니다. HS 해설서를 참고하면서 하나하나 세세히 분석해보니 자연스럽게 혼동될 수 있는 다른 장치와 구분을 하고 자동 제어 기기의 유형을 나누고 작동 방식을 파악했습니다.
있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져야겠군요.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HS 코드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해석례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평안관세 국제통상팀에서는 미국의 분류 기준, 미국 통관청 본부의 분류 결정 사례, 연방법원의 판례를 검토하였고 EU의 분류 기준, 독일의 통관청의 유사 품목 분류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되는 MFC가 8%의 관세율 적용 대상인지 3%의 관세율 적용 대상인지에 관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내놓았고 결국 1, 2, 3심 법원에서 모두 평안관세국제통상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관세 분야는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관세 큰 분야 중에 하나인데 관세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해서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외국과 무역을 하시는 분이라면 관세 품목분류에 관하여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불필요하게 더 많은 관세를 내고 있는 경우, 반대로 제대로 관세를 내지 않아서 언젠가 관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흔히 관세 영역, 그 중에서도 품목분류에 관한 영역은 관세사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정 상품 하나에 대한 품목 분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결국 법률적인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관세국제통상팀이 구성되어 있는 로펌으로서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